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이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만 분 구독자를 돌파를 해서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2만 명 돌파 이벤트로서 약속을 드렸었던 증시 현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지금 이 리사이클링 테마주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현재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하락장 이후에 대장주 종목으로서 주도주 종목으로서 떠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섹터들을 추리는 작업들입니다. 지금 이 삼성 로봇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이 떨어지는 장세 속에서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번 주 늦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이 좀 윤곽이 나올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주식 인생 속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형성이 된 10월 저점 구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주식 인생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시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수십조 원을 로봇에 투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로봇 시장이 적자만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정말 괜찮은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2년 올해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지겠죠. 로봇의 3대 부품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로벌 시장을 일본 쪽에서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봇 감속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로봇 모터 같은 경우도 다 이 3대 부품 쪽으로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 제어기까지 이게 이제 3대 부품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이 전부 다 일본의 독과점이다. 대신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4년 전,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시장이 로봇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성공을 한 부품을 국산화를 성공을 한 기업들이다라고 하던가 로봇 포트폴리오 중에 이런 부품들을 자체 생산 내재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서 산업용 로봇도 아닌 이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지금 섹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국내 업체들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는 시기다.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로봇이다라는 말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이 핵심적인 수혜를 받겠느냐. 이 가전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가전들을 위탁 생산을 하는 협력사 기업들이 로봇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몇몇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가전 위탁 생산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의 로봇을 위탁 생산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현재 전자 부품 쪽, 이
전문 기업들, 얘네가 지금 뭐 자동차 자율주행 쪽이나 전기차 쪽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해당 기술력들이 전부 다 그대로 로봇에게 탑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장 전문 기업들,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봇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섹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봇 수혜의 시작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4월 이제 한종희 부회장 직속으로 로봇 TF가 출범이 되었죠.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핵심 협력사에다가 로봇 부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이 제조를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를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협력사 쪽에서 로봇 부품 조달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고요. 지금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ADAS죠. 아니면은 기능성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뭔가 사진을 찍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능성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 이미지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거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양옆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차 간 거리들 속도들까지 이런 기능성 카메라 모듈들이 캐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핵심 센서들, 일명 이제 뭐 라이다 아니면 레이더 이런 뭐 핵심 센서들까지도 같이 연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로봇 핵심 부품들 이런 국산화 업체들이 대규모 수혜가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전자전 2022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스마트싱스 결국에 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최근 국내 증시에서 IoT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쪽이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가전에 있어 가지고 이 IoT 이 지금 현재 사물 인터넷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결국에 확장성을 갖게 되면서 주가 상승까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IoT에 로봇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결국에 연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의 경험을 그러니까 로봇을 고객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 영역을 주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내 상장이 되어 있는 로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산업용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LG전자 쪽에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크게 키운다라고 하는데 해당 로봇들이 전부 다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 로봇이다라고 하는 단어에만 집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 종목들에 대해서 큰 수익을 거두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어울리는 이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이 점점 소형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가전 외장 생산 업체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나 이 세라믹 같은 굉장히 고급 가전 외장들을 생산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로봇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뭐 배달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미 이제 CJ 대한통운 쪽과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들을 실증 작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결국에 지금 매출이 슬슬 발생을 하기가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봇의 3대 부품은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 서브 모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산업기계 같은 경우는 출력이나 파워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감속기가 아니라 뭐 증폭기 형식으로 기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의 기어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게 물론 무거운 그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똑같은 일들을 정확하게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제어기에서 사람이 신호를 입력을 해서 로봇이 굉장히 그런 정확한 그런 이제 수행들을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모터의 회전력을 증폭시켜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이 로봇 감속기가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로봇 모터를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3대 지금 이제 감속기, 서브 모터, 제어 장치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모터를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지금 국내 업체 로봇 모터 선두권 기업 결국에는 일본 업체들이겠죠.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브 모터의 70% 80%가 화나기나 아니면 뭐 야스카와 전기, 뭐 미쯔비시 전기,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결국에 국내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감속기가 로봇 생산 원가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요. 중요도가 크고 그리고 해당 원가가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봇 부품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연구 개발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로봇 소형화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도 사이클로이드 다소 이제 중대형 그런 감속기들보다 하모닉 드라이브다라는 소형 정밀 감속기 얘가 이제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의 HDS 얘가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원래 90% 정도였습니다. 점유율이.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감속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HDS 쪽이 적시 공급에 나름 지금 좀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소형 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하모닉 감속기겠죠. 하모닉 감속기. 이 하모닉 감속기, 소형 정밀 감속기 업체가 이제서야 막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국내 소형 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하모닉 감속기 만들고 있는 업체가 SPG, SBB테크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제품 상용화 지금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매출 확대 추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지금 청약 1700대 1 경쟁률이 굉장히 시장의 로봇 관심도가 뜨겁구나. 그러면서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IPO 흥행까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SPG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기업이죠. 작년에 매출 4천억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최근 5년 동안에 매출액이 3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G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에서 드디어 중견 기업으로서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겠죠. 지금 현재 감속기를 크게 중대형 사이클로이드 그리고 소형으로 볼 수 있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 쪽으로 나눠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성장은 하기는 하되 연평균 3.2%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용 이 소형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1% 이상으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대비를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세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로봇 감속기 소형 감속기 쪽이 기술 장벽이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16에서 평균 34%까지 영업이익률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SBB테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흑자 전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후년 2024년 영업이익 22% 이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IPO 진행을 하게 되면서 포부들 같은 경우를 밝혔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로봇의 소형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로봇의 소형화 추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협동 로봇들의 채택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화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협동 로봇들이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고밀도 배치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금 이제 이 협동 로봇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소형 로봇들이기 때문에 하모닉 드라이브들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협동 로봇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 뭐 예상치로 작년 예상치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 이미 돌파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두세 배 정도 가까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협동 로봇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협동 로봇 쪽으로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대량 생산이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현재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LG 그룹 쪽의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삼성전자 쪽의 서비스 로봇들이 올해부터 드디어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로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속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뭐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자기가 잘 나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가기가 힘듭니다. 결국에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 확장의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매출이 급증을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국내 이제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 로봇 LG와 삼성전자 쪽의 서비스 로봇이 올해부터 대량 생산이 본격화가 된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업체들 굉장히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협동 로봇이 증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쪽의 협동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 협동 로봇이 증가 추세를 받게 되면서 두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 메리트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성능 감속기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성능 감속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성능 감속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본 업체들 거겠죠. 산업용 로봇에서는 일본 업체들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아직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 1년에서 3년 정도 격차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성능 이 감속기가 필요 없는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하던가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자율주행 기술력이 중요하겠죠.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감속기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좀 양산형 감속기가 들어가도 오케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감속기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리되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을 하게 예상이 될 것이다. 첨단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가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모터, 감속기 등 큰 성장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로봇 업계 협동 로봇이다라던가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로봇 업계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협동 로봇이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찍어 드렸고 종목이 지금 실제로 이 무거운 종목이 지주사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쪽 이제 기대감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급등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찍어 드리면서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협동 로봇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제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얘는 이제 뭐 거의 뭐 100%다 두산 이 지주사 쪽에서 전부 다 들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지금 협동 로봇 업체 중에 가장 많은 10개의 모델을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출이 연평균 68% 수준으로서 성장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와 서유럽 등의 해외 시장 쪽에서 거둬주고 있다. 그래서 9월에 국내 1호로 협동 로봇 공식 교육센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얘가 혼자서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제조업에 있어서 사람의 능률을 올려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킨을 만약에 튀긴다라고 하면은 뭐 편의점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만 있어도 치킨도 튀기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능률을 올려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협동 로봇이 잘 지금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국내 1호로 협동 로봇 공식 교육센터 구축을 했고요. 국내 협력사들에게 부품 조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 두산의 협동 로봇 만들 때 국내 두산 협력사들에게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LG 쪽의 협력사들에게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로봇 부품 시장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추려본다라고 하면은 로봇 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이 하모닉 드라이브를 내재화를 한 기업.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들에서 감속기를 떼우는 기업이 아니라 조금 수준이 글로벌 최상위보다는 당연히 떨어질지라도 이런 부품들을 내재화를 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한 그러면서 이런 주요한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대기업이 로봇을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계라던가 반도체 이런 이제 내용들을 뭐 계획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로봇을 위탁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 로봇 위탁 생산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대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의 가전을 이미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상장 업체들 많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중에서 이제 로봇을 위탁 생산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가전 쪽에 고급 가전의 내외장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 들어가는 내장재나 외장재가 굉장히 좋은 것들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내외장재, 고급 가전 내외장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로봇 수혜를 받는다. 알루미늄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이캐스팅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세라믹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가전 외장들을 만드는 업체다라고 하던가 이런 내용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로봇 맞춤형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뭐 DC모터, 제어기, 사이클로 감속기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 3대 부품을 전부 다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로보티즈가 로봇 사업을 활성화를 하는데 국내 최초로 지금 그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해당 로봇을 제작을 할 때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들을 전부 다 내재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로봇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얘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내년 이후로 로봇 정밀 감속기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에만 팔 수도 있는데 이 로봇 정밀 감속기를 또 다른 업체들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증 사업하고 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2023년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탑스입니다.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IT 디바이스, 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이런 거겠죠. 아니면 자동차 부품, 아니면 지금 삼성전자 쪽이나 이런 가전제품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이제 내외장재 쪽에다가 금형 사업까지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국내에 스타트업 업체가 있습니다. 로봇 업체. 얘가 지금 이제 서빙 로봇을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이 인탑스 쪽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다라 보니까 무슨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설계는 가능한데 양산 체제가 구축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바로 이 가전제품을 위탁하고 있는 이런 해당 업체들이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서빙 로봇 독점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요. 로봇에서만 올해 500억 이상 매출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탑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 그리고 금속 금형 기술 그러니까 뭐 세라믹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내외장재 본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에게 안 떼우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내외장재를 가지고 로봇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탑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생산을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사 쪽에서도 로봇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체다라는 리포트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된 내용에서 인탑스가 아직 크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겠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로봇 사업 기대감이 뛰고 있어요. LG그룹 반개 기업이고요. 지금 LG그룹의 가전 부품을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가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반개 그룹이기도 하고 원래 지금 이제 구광모 회장이 출신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LG그룹 쪽이 신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신성델타테크 쪽과 진행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신성델타테크 쪽에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급등을 뭐 작년 재작년 크게 했었죠. 지금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를 하고 이 로봇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전장 사업 쪽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구축이 됐고요. 이런 내용을 힘입어서 로봇 2차 전지, 로봇 배터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로봇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 해당 기업들이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신성델타테크가 가전 위탁 생산을 LG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 위탁 생산까지도 기대가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캐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버나인입니다. 삼성 로봇 협력사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키오스크인데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대기업들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얘 같은 경우 이 키오스크 쪽에 파버나인이 외관 부품을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의 고급화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파버나인 쪽이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로봇 외장재 납품 협력사 선정이 매우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 메디슨 쪽과 의료기기 대량 주문 생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의료기기 양산 기술력이 이미 파버나인 쪽에 있다. 결국에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기 주력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제 뭐 운동용으로도 진행이 되겠지만 보행 보조다라고 하던가 이 의료기기 쪽 인증에 주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버9 쪽과 위탁 생산이라던가 로봇 사업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이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로봇 사업이 확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혜주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세세하게 나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로봇 위탁 생산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쪽보다는 소형화 감속기 쪽을 내재화라던가 아니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전 쪽에 위탁 생산 업체다라고 하던가 가전 쪽에 내장재 외장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바로 로봇 수혜주를 받아줄 수가 있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지금 이 2차 전지라고 하던가 대기업들이 뭐 GS나 롯데나 전부 다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사이클링 수혜주 종목들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금 이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여기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정보들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입니다. 안쪽에 들어가셔서 아이디 이제 가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번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 주식 광고 전화 문자들 많이 오시죠? 이 번호도 안 쓰셔도 되니까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은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추천주 종목들, 시황 브리핑, 실전 매매 기법들 전부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설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위쪽에 별표 치고 구독자 2만 명 돌파 여기 있겠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등 리사이클링 총정리 이 자료집 있겠다.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부터 장전에 당일 상한가 내지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매일매일 이제 급등주 종목들을 미리미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일 급등주 단타가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